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법원이 징역 5년 선고했습니다. 징역 5년은 특검이 구형한 12년에 비하면 턱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 나중에 하고, 반응은 정말 가지각색이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재용 무죄 선고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선고 전부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로 TV 생중계를 못하게 했다라든지. 그런데 그 효과 때문인지 어느 한쪽에서는 실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환호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일단 반응이. 그리고 이제 왜 유죄냐 무죄냐를 판가름할 때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유죄를 주니까 와 했는데, 이상하다 뭔가 찝찝하다 해서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어찌 됐건 징역 5년 실형은 삼성 일가가 처음으로 받는 실형이라고도 하네요. 일단 1심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CNN이라든지 외신들이 실시간으로 가장 먼저 탑으로 보낸 기사도 삼성 이재용의 재판 결과를 가장 탑으로 보도했다고 해요. 그 위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애국인의 시각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자본주의가 안착된 나라에서는 예. 총수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그 총수가 가장 자본주의에서 죄가 나쁜 뇌물 공여죄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고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이재용 재판의 사법부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저는 봅니다. 양승태 체제 하에서 1심 재판관들이 갖고 있었던 시대가 요구하는 이 엄중한 책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담감 플러스 양승태 대법관 체제의 그 사법부 상층에서부터 내려오는, 알게 모르게 내려오는 그러한 느낌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 1심 재판관들이 그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 나온 게 이재용 5년 징역형을 선고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용을 포함해서 피고인들이 정확하게 25%의 구형된 형량의 25%의 형량을 선고받았어요. 다 삼성 관계자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많이 적은 분량의 그 형량을 받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재판관이 아예 시대의 요구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집행유예형을 때리거나 그러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저는 눈에 띄고요. 아울러 이재용에 대해서 이 정도 형이면은 항소심에 가서도 이 정도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대법원장이 다음 달이면 바뀌니까 대법원에 상고가 들어가면 아마 대법원에서도 이 정도보다 아주 많거나 아니면 깎이는, 그래서 자기가 인사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 정도는 아닐 거야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판사가. 예, 다른 분들 총평 느낌만 얘기해봐요. 저는 이재용 선고 뉴스를 보자마자 바로 삼성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임원들하고 떨어져서 평사원들끼리만 생활하고 있는 친구였고, 한 친구는 임원들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는 친구였거든요. 둘 다 욕을 하고 있어요. 임원들도 욕을 하고 있고 평사원들도 욕을 하고 있는데, 임원들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형량이. 실형으로 특히나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 말고 다른 그 장충기 실장을 비롯해서 그 임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동료의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판사가 미친놈이다 하면서 열불 내는 임원들이 있는 한편, 평사원들은 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 지금까지 벌어진 사태에 비해서 좀 너무 빈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게. 야. 판사한테 욕한 놈 데려오세요. 모차님은? 저는 그 시간에 딱 은행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트위터나 이런 데서 막 들끓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전혀 관심이 없는 이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돈이 많으면 사실 오늘 그 삼성 이건희 동영상 배포한 사람이 4년 정도의 그 징역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재용은 5년 받았다는 게, 저는 그거에서부터 이거 정말 무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저는 그 사무실에서 어제부터 잠을 못 잤어요. 사실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왜요? 이재용의 재판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또 이후에 박근혜 형량에 미칠 영향이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해서 저 어제 진짜 잠 못 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샤워를 하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샤워. YTN 김어준의 누수공장, 뉴스공장 사워, 샤워를 하고 우리 모두 YTN하고 사원 나가야 됩니다. 연합을 켜고 컴퓨터로 켜놓고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죠. 분위기가 있었는데 초단위로 전 흥분을 했어요. 페북을 보면 알겠지만 초단위로 이제 글을 올렸는데 어쨌든 나중에 조목조목 얘기가 되겠지만 과정에서는 이게 무기징역인 거야. 씨발 굉장히 흥분되더라고. 그럼요. 다 유죄 인정됐잖아요. 예. 그것도 뭐 1억, 2억도 아니고 막 70억씩 인정되는 거니까 네. 한 방에 훅 가고 막 기준안 찾고 막 인터넷 한쪽에서는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안을 보니까 최소한 15년 이상은 나와야 돼요. 네, 인정을. 그런데 갑자기 5년을 띡 때리고 더 이제 황당한 건 임원들 2명이 사실상 이제 풀어준 거거든요. 집행유예로. 예, 집행유예로 풀어졌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표 변호사 막 뒤져봤죠. 이력을. 그러니까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더라고요. 대표 변호사가. 그러면서 붕괴되면서 역시 대한민국 사법부는 안 돼. 우리가 전에 방송에서 그 누구죠? 김수영 대법관인가요? 네. 처장과 행정처장. 행정처장이요. 그 양반 엄청 씹어댔잖아요. 건방지고 싸가지 없다고. 그 양반한테 이거 물어보고 싶어. 이게 기준이 안 맞아요. 법원 기준이 안 맞다고. 지금 기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번 두고 봅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박근혜의 3년에서 2년 정도에서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때릴 목적으로 이미 짜여진 각본이 아니냐. 예. 지금 여기까지 지금 그럴 수 화가 있죠. 나고 예, 있습니다. 예. 지금. 판결문에도요 수동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수동적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네. 뇌물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판사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장발장은 뭐 빵 하나를 훔쳐도 똑같은 징역을 받고 수백억을 훔쳐도 받는다는 게 저는 이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업인들 관점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시각이. 돈의 액수로만 말아볼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회 공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는 건데 결국에는 사실은 이 판결은 그게 사실은 5년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재용한테 준 일종의 면죄부 같은 거라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사회적 분위기 봐가면서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가 좀 많이 사그라든 시점 정도에 가면은 감격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지 않아요. 지금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설들 중에 현재 5년을 때려놓고 3년 정도로 더 깎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법대 나오신 명정님. 이거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용어 써갈 필요 없고요. 판사가 정상 참작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5년이면 2심에 가면 2심 판사가 마음에 먹기에 따라서 정상 참작, 그 사회에 미친 공헌, 신비님 얘기한 대로 그거에 따라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서 감형한다. 그러면 2년 반이 되는 거예요. 2년 6월. 그러면 2년 6월 더하기 집행유예 5년. 그러면 끝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꺼내면 제가 이제 이쪽 분야는 또 전문가잖아요. 2심에서는 1심보다 높게 나올 확률은 거의 99.9%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반드시. 특정한 사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1심의 판결에 대한 보통 애우를 하기 때문에 2심에서 형량을 높게 나오게 하는 경우는 거의가 없어요. 99조 100건 중에 한두 건에 불과한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대표 변호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일단 이 판결이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삼성이 과거에 했던 짓이 어떤 거냐면 SK도 마찬가지, 대기업들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2심 재판이나 3심 재판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대적인 광고를 하게 됩니다. 막 10만 개 일자리 창출, 뭐 사회 뭐뭐의 공헌, 그다음에 삼성이 이 뭐죠? 재단 같은 거 만들어서 뭐 결식아동 10년 예를 들면 10년간 뭐 이게 책임져. 이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시켜요. 그러고 나서 2심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런 걸 때리죠. 그럼 판사가 사회에 굉장히 지금 공헌도가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회사 다른 방송 이제 이 삼성 측의 방송 삼성을 이제 옹호하는 방송에서는 경제 위기설을 막
터뜨리죠, 한 곳에서는. 그러면 지금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아, 지금 삼성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막 분위기를 잡고, 예. 또 한쪽으로는 오너 일가한테는 아, 사회적 공헌을 굉장히 하고 있구나. 예. 이런 분위기를 잡아주면서 2년 정도를 확 때리거나, 또는 5년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4년을 유지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2년 5개월 정도 때리고 집행유예 3년 때려버리면 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만일에요. 네. 그 대법원까지 갔을 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면 어떻게 되는 그거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대법원 파기환송은요 1심 후에 2심에 대한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던 건 그러니까 2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면 그게 2심으로 가는 건지 1심으로 2심으로 가는 거야. 2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2심에 대한 파기환송이거든요. 예. 이거 너희들 이거 잘못했어. 예. 2심이 한 거에 대한 불만을 상고하면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이게 눈치를 보는 거는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은 누가 봐도 삼성 눈치를 보니까 지금 이런 판결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지율이 관건이라고. 여기에서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빠지기 시작하면 법원이 다시 삼성 쪽으로 더 기울 수밖에 없다고. 그럴 수 있어요. 예. 앞으로 이제 관건이 1년이 채 안 남았어요. 내년 지방선거까지인데 그 정도까지가 그 대법원 아마 판결이 끝나는 시기일 거예요. 그 이전에 끝납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좀 얘기해 줘봐야 될 게, 자, 우리 1심이 이제 이재용만 예를 들게요. 이재용이 징역 5년이 나왔어요. 이 5년이 나온 이유는 1심 재판부가 이재용의 해외 재산 도피, 해외 재산 은닉죄에 대해서 감량을 해준 거예요. 감형을. 검찰에서 특검에서 제시한 구형. 네. 구형량 12년 안에는 그 특검이 요구하는 거는 해외 재산 은닉 이게 10년 이상의 형을 처할 수 있는 형량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판사는 그 중에 일부는 은닉한 거 아니야. 말 산 거. 은닉한 거 아니야라고 빼고 하다 보니까 형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기준 형량을 잡는 그 기준을 어느 형량에 잡느냐인데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에는 그 피고인이 갖고 있는 죄 여러 가지 죄가 경합을 하면 그 죄 중에서 죄들이 다투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잡고 예. 그리고 나머지 죄가 다 유죄를 받건 뭐건 예. 하나라도 유죄를 받으면 그 제일 큰 죄에서 그 죄에 플러스 50%를 하는 게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기준이에요. 그거는 법이 아니고 이 사람이 살인이야. 법원의 기준. 죄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예, 여러 죄가 경합한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예. 법률 용어로 경합법인데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이재용 복잡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길에 옆집 사람이 도둑이야 소리 지르니까 이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예. 그러면 재판이 들어갈 때는 살인과 그다음에 절도와 예. 주거침입과 여러 가지 죄가 이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경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건 살인이거든요. 예. 10년 이상의 징역형 예. 사형까지예요. 살인은 무기징역이나 그러면 10년을 기준으로 봐요. 근데 여기에다가 다른 죄들이 다 유죄를 받았어. 그러면 10년에다가 플러스 5년에서 50% 해서 15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거예요. 선고할 수 있는 거예요. 법원은 시스템이. 그러면 이재용 5년은 말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원이 가장 결정적으로 특검에서 구형을 했던 죄 중에서 가장 무거웠던 죄 예. 기준을 잡는 죄 있죠. 그게- 해외 재산 은닉, 예, 국외 재산 도피인가? 예. 국외 재산 도피 요 부분을 예. 10년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특검은 판사는 이거를 10년이 아니라 약 한 5년 정도로 잡은 거예요. 5년이나 4년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근데 말산 거는 무죄라고 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양형 기준을 삼고 형량을 선고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래서 이게 자 요렇게 지금 이제 나왔어요. 이건 엎을 수 없어요. 1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나왔으면 이게 그럼 그 다음에 2심으로 가잖아요. 항소로 가면 고등법원으로 가요. 그 2심으로 갔을 때 아까 신비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우려되는 거는 재판관이 이건 그래도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고 하니까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닦아주는 경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대법원으로 갔을 때 과연 대법원장이 관할을 한 대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는 그 차후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이제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짚어보자고요. 뇌물공여죄가 1억 원 이상이면 5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기본으로 형량 기준이 법원의 형량 기준이 2년 6개월에 3년 6개월을 때려요. 기본으로. 기본은 이게 그 기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저 법원에. 그런데 한번 봅시다. 뇌물공여죄가 이재용이 유죄 판결을 났고요. 예? 유죄 네. 판결이 났어요. 네. 그것도 16억인가 됩니다. 16억이 아마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갖고도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형량을 5년 이하로 깎기 위해서는 지금 기준안이 감경 기준안이 수동적 공여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예. 수동적 공여. 예. 제가 주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체적으로 했다가 나왔어요. 이게 판결문 안에서도 네, 말이 판결문을 제대로 썼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횡령에 300억 원 미만일 때 5년 이하, 4년에서 7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봅시다. 횡령죄가 지금 67억이 인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67억이 인정되면 최소 이게 5년에서 8년 정도는 법원에서 징역을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횡령액이 50억 이상이면 최소 5년 이상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최소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7년 정도는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산 국외 도피 이게 굉장히 큰 죄인데요. 이게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어요. 예. 10년 이상. 근데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이에요. 예. 기준안이. 근데 67억이에요. 지금 이재용이. 67억이면 이게 무기징역을 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은닉과 관련해서도 지금 유죄가 판결이 됐습니다. 은닉과 관련해서도 50억 이상 은닉이면 무죄 판결을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요. 법정 기준이. 그다음에 국회 청문회 이중도 4년 이하에서 10개월에서 2년 정도를 기준안으로 때리고 있는데 이거는 재질이 약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재질이 안 좋았거든요. 국회. 예, 핵심적인 걸 몰랐다고. 그렇죠. 했죠. 몰랐다고 했기 예, 때문에 예.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합쳐보면 7년 정도 나와요. 예. 기준안대로. 아니 예. 그거는 지금 더 하시는 신비님이 말씀하시는 건 착각하시는 게 미국에서예요. 미국은 각각의 죄를 다 더해버려. 그러니까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라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다 감안해서 특검이 12년을 때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보통은 12년이면 보통 10년 정도에서 7년 정도 사이가 그렇죠. 기준안에 나온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었단 말이죠. 그 정도 상식을 갖고 있었죠. 예. 그러면 7년 정도를 1심에서 때려주면 2심에서는 5년 이하로 못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5년이 굉장히 심리적 선이란 말이에요. 예. 5년에서 우리가 지금 길들여 있고 한 3개월 후에 2심이 시작될 거거든요. 이제 2심이 고등법원이 한 3개월이나 4개월 안에 끝날 텐데 이 정도 가면 온갖 삼성이 물타기와 법원이 정당화를 내주장하면 5년이 무너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최종 확정 판결이. 예. 여기에서 굉장히 지능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형량을 정확히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 이제 가서 2심 가서 적어도 2년만 낮춰줘도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벌써 7개월 살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총수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보면 한 75% 정도면 사면해줘요. 절반에서 사면하는 경우도 많죠. 예,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이게 이제 재질에 비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청계광장에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 법원이 자본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워는 제가 아까 잠을 안 자고 목욕 제기하고 두 개를 틀어놓고 봤던 이유는 지금 뭐 법원이 아직은 개혁이 안 됐지만 나름으로 판사들이 자구책으로 다짐식도 하고 대표 판사들 회의도 갖춰서 압력도 넣어보고 했지만 법원은 지금 바뀐 게 없다. 바뀐 게 없고 과연 그런 법원 판사들이 이재용의 용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서 굉장히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계속 5가지 모두 다 승마까지 그다음에 그 영재센터 및 재단 이것도 유죄였었어요. 그리고 이게 금액별로 조목조목 다 판사가 읊었어요. 예.
그래서 와 이거 굉장히 센데 사법부가 바뀌었나? 예. 근데 판결 마지막 형량에서 그냥 맛이 가버린 거죠, 제가. 근데 더 이제 화가 나는 것은 최지성 장충기도 4년이에요. 10년씩 때렸는데 6년을 깎아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박상진하고 황성수는 집행유예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 황성수와 박상진과 장충기, 최지성이 지금 이재용은 떠나서요. 최순실과 박근혜하고의 이선과의 관계에서 2심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란 말이에요. 가지별로. 지금 이게 원래 이재용이 뇌물죄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둘이 독대를 했어요. 독대를 했는데 이 독대에서 정유라 말 사주면 내가 너 얼마 줄게 이렇게 얘기가 오간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뇌물죄는 원래 증명이가 어려워요. 한번 봅시다. 그 한 전 총리가 1억 5천씩 2억씩 길거리에서 3번인가 4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검찰 주장이 길거리에서. 예. 근데 길거리에서 검찰이 몇 월 몇 시에 돈을 받은 거를 증명 못했어요. 예. 핸드폰 다 깔 수 있고 예. 이 길거리에서 이거 CCTV 갈 수 있는 못해서 한 군데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걸 못했으면 이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를 밝혀야 돼요. 통장 추적해서. 그것도 못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어쨌든 돈을 받은 거라고 그렇죠. 인정이 된 거잖아요. 예. 유죄 판결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용과 박근혜가 독대를 했는데 이걸 밝힐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보면 네. 판사의 상상력이 드러나는 게 원래 판사가 해야 되는 원래 업무 있지 않습니까? 고발이 접수가 됐고 심리를 진행했고 증언을 들었고 그 증거들을 다 확인했고 해서 그 법리를 따져 보아하니 이 정도 형량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왠지 이제 블록 쌓기 놀이를 한 것 같은 느낌 있죠. 주고 싶은 형량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범죄 혐의들을 쫙 늘어놓고 여기서 얼만큼 이렇게 조정했다는 느낌. 그래서 똑같은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국외 그 재산 도피인가 하는 그 죄 그게 총액에 나눠서 총액보다 작은 금액은 일부는 유죄고 일부는 무죄고 이렇게 그렇죠. 일부 유죄 판결을 거죠. 했거든요. 예. 거기에서 원래 최소 형량이 10년이 돼야 되는 거에서 결정적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 그렇죠. 부분에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판사가 주고 싶은 형량에 맞추기 위해서 블록 쌓기처럼 이렇게 조절을 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제가 한명숙 총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는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는 전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재용과 박근혜에는 증거가 있어요. 안종범의 업무 수첩에 나와 있어요. 예. 자세히. 예. 그리고 그 업무 수첩대로 일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과가 안정범 수첩대로 돼 있고 그 수첩에서 독대에서 나온 얘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유죄가 된 겁니다. 예. 그죠? 예. 확실한 유죄인 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뇌물죄와 관련해서 이 정도 완벽한 증거가 나오기가 더 어려워요. 쥐가 불지 않는 이상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렇죠. 뇌물죄가. 예. 뇌물죄는 자수하는 경우 없어요. 네, 특히 현금으로 줘버리면 추적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뇌물죄는 대부분 정황 증거에 당연히 그렇죠. 예. 정황 증거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하다 그러면은 뇌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그래서 안정범 수첩에서 이게 지금 유죄가 된 겁니다. 그나마. 그러면 이게 유죄가 됐으면 적용이 돼야 되고 그 적용대로 형량이 정해져야 되는데 예. 형량은 그렇죠. 전혀 자, 이거 우리 이번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 이번 재판에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읊었던 그 말씀들을 한번 복기를 해봐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 그 말씀하신 그 아주 굉장히 빛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판사님이. 우리 국민은 헌법상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권한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리라 기대한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합법적이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통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 집단의 정경유착이란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실이란 점에서 신뢰감과 상실감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삼성을 대표하는 임원이란 점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적극적, 명시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공여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이 삼성 승계 작업 있죠.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제일모직과 삼성전자를 합병하는 이 작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재용이의 사익만을 위한 뇌물 공여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판사가. 그러니까 판사의 인식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박근혜라는 사람의 대통령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공포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사람을 시민들이 들러 엎은 거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찬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도 니네 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같은 논지를 피는데, 두 번째로 이재용에 관해서는 결정적으로 이재용은 수동적 뇌물 공여를 했어. 즉 박근혜가 압력을 행사해서 그 압력에 벗어날 수 없으니까 뇌물을 준 거야. 준 거는 맞는데 이재용이가 적극적으로 나선 거는 아니야 라고 면피를 하나를 줘요. 두 번째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이재용이의 사익을 위한 거는, 사익만을 위한 거는 아니야.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와 삼성이라는 기업을 위해서 한 부분이 분명 일정 부분 있어 라고 판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일필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정말 몇 달 동안 공들여서 한 줄 한 줄 사실 확인해가면서 논리 구조 확인해가면서 공들여 쓴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제일모직하고 삼성전자 합병이 필요한 건 공적인 이유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그 이건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희석시켜서 이재용한테 세금 없이 넘겨주기 위한 불법적인 시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룹 승계 자격이 그거를 있죠. 공익적 기업 활동이라고 인식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영혼이 망가져버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자기 스스로도 판결문을 쓰면서 너무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판사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였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문에 나타나는 자기의 생각, 이번 사건에 대한 생각은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촛불 시민으로부터의 면피성 발언 하나. 거기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와 자본 권력이 부도덕한 밀착이다. 이 본질은,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하나 이런 거 나옵니다. 우리 그동안 법리상으로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경제적 공동체라는. 최순실과 박근혜의 경제적 공동체. 그래서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막 이랬었잖아요. 이 판사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언을 해요. 경제적 공동체는 공모관계가 인정됨으로 입증할 필요도 없다. 그건 당연히 공모관계다. 그러니까 입증하지 않아도 그건 유죄야. 이렇게 발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양형에 들어가서, 형량을 정하는 양형에 들어가서는 아 그래 이거는 이 얘가 이런 의도로 해서 이것까지는 안 넣어도 돼라고 하면서 5년을 맞춘 거죠.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판사의 머릿속에는 이재용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재용을 바보를 만들어서라도 이재용을 지키고 나머지 죄가를 박근혜한테 다 떠넘겨서라도 이재용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이 논리적인 거를 이게 망가뜨려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정확히 날카로운 걸 지적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문을 보면 마치 박근혜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못 잊은 척하고 수동적으로 이재용은 이행했다. 그리고 그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재용의 입장에서는 이게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뉘앙스가 있고 그 죄를 일부 박근혜한테 더 씌운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 얘기는. 이재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예를 들어서 제일모직과 삼성전자 합병이 성사됐을 때 그렇죠. 이재용이 얻을 그 십수조 원의 이익과 박근혜가 가져갈 몇천억 정도의 그 푼돈을 비교해 보면 가져가는 이익의 크기가 다른데 그걸 이재용이 모르는 상태에서 박근혜가 요구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줬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정말 국민들 바보로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건데 왜 그러냐면 이재용하고 박근혜가 같이 이 감방에 있을 때 박근혜가 먼저 나오겠어요? 이재용이가 먼저 나오겠어요? 솔직히 한국 사회 정서를 반영하는. 이재용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아니죠. 박근혜가 사면 되죠. 전직 대통령 특별관 사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박근혜한테 몰아놓고 얘는 어차피 사면 받을 거니까 이재용은 요즘 정서가 75% 이상 해야 돼요. 대기업들. SK도 75% 이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대기업 총수들이 빵간에 들어가면 75% 일단 채우게 만든다고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죄를 댈 수 있으면 박근혜한테 다 더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판결이 그러면 이재용의 판결을 감안해서 이재용의 판결문에 재질이 박근혜가 악질이라고 나왔으니 너는 무기징역 이렇게 때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재판에서 또 다르게 이걸 인용하지 않아 버린단 말이에요. 1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박근혜한테 몰아서 이재용이 재판에서는 빠져나가고 박근혜 재판에서는 이재용이하고 무관하게 판결해버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면 지금 재판부가 우리나라 사법부가 돈의 노예가 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판결이.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의견이 이제 법조계 전문가들이 나온대요. 저도 이제 집에서 엑셀을 켜놓고 이걸 이제 한번 해봤어요. 엑셀로 분석을 해봤는데 5년 이하가 5년이 최마지노선이에요. 이 재가권은 433억 중에 300몇 억이 현재 법원에서 인정된 거거든요. 유죄로. 그런데 이 돈 금액 가지고 아무리 잔머리를 쓰고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5년 이하로는 안 된다고. 이 형량, 그러니까 법원의 형량 기준안, 법률하고 기준안에 아무리 최고 낮게 다 적용을 했더니 5년 나온 그렇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그러니까 5년인 거죠. 말은 굉장히 재질이 나쁘니 어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형량은 다르게 때려버린 거예요. 만약에 먼저 그 죄의 유죄를 인정하는 문장에서 그대로 해석한다면 여기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17년 이상 더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 개그 프로에서는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어요. 반란수계를 잡아서 곤장 5째 채한다. 이런 식으로 써먹을 정도로 이 중간에 그 유죄를 그 인정하는 하나하나는 엄청나게 큰 그 죄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합치니까 5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너무 사람 허탈하게 만드는 거죠. 이 상황을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봐요. 어떻게 다르게 보냐면 지금 뭐 각종 언론에서도 이야기는 참 안 꺼내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사법부 내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이에요. 이거를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국민 정서도 봐야 되고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돈을 가진 자본의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되는 정치적인 재판이에요. 그런데 저는 1심 재판부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제가 1심 재판부에 빙의를 하면 자, 대법원장도 양승태 곧 물러나 새로 대법원장이 진보적인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대법원장으로 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15기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사표낼 것 같아. 자, 그럼 권력의 핵심은 지금 이제 다 떨어졌다. 판사 입장에서는 다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심 재판에서 이것을 내가 12년 구형한 거를 8년 구형을 실형을 내가 때리는 거는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1심 재판부의 재판관, 이 젊은 재판관 친구들은 그거를 8, 9년, 10년을 때리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안에 권력관계, 재판부 내에 판사들 집단 내에서의 권력관계, 변호사와의 사이에서의 권력관계, 기업과의 사이에서 권력관계, 그리고 현 정부와의 사이에서도 권력관계에서 보면 무죄를 때리거나 풀어주게 그렇게 가벼운 형을 내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최고형을 때리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 판결문하고 형량을 보면서 그래서 1심 재판관은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 나머지는 2심에서 알아서 해. 나 졸라 쫄았어.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판단 못하겠어. 그러니까 2심에서 해. 왜? 둘 다 항소할 거니까. 그럼 2심에서 판단해. 그리고 2심에서 공을 던져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2심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2심 판결에는요, 항소한 당사자에 대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칙이 있어요. 좀 풀어주세요. 말이 그러니까 풀어드릴게요. 자, 5년 형을 받았잖아요. 이재용이. 근데 검사가 항소를 하고 변호사가 안 했어요. 그러면 재판부는요, 5년 이하로 변경을 못 해요. 당사자, 검사가 항소한 당사자잖아요.
이재용이 항소한 게 아니고 검사가 예, 항소를 예, 하면 예, 예. 5년 이하의 형을 못 내려요. 재판부가 5년 예. 이상의 형을 내야 돼요. 예, 예, 5년 포함해서. 예, 자, 검사가 항소를 안 하고 변호사가 항소를 했어요. 예. 그러면 무조건 5년 이하의 형을 내려야 돼요. 항소심에서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 왜 생겼냐 하면 그래야 항소를 하는 사람이 내가 항소했다가 피의자예요. 예, 범죄인이에요. 예, 예. 1심 재판부에서 사형 나왔는데 아. 아니야 무기징역 나왔는데 내가 항소했다가 사형 받으면 어떡해? 예. 이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항소할 때 그런 원칙을 세워놨어요. 아, 그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그렇죠. 당사자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있어요. 아, 항소심에. 원칙 자체는 아름답네요. 이거 굉장히 예, 중요한 근데-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게요. 저도 이제 14범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1심에서 2심에서 안도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2심이 1심보다 높게 나오진 않을 거라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말씀- 안도감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그러니까 다 제가 하면은. 네. 그게 포인트예요. 예. 지금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신비님이 2심 올라가면 무조건 깎인다라는 거는요. 예. 대부분의 일반 자범들은 그리고 일반 정치범, 정치범. 아니 많이 울면 자법 맞아요. 울면 진짜 깎아줘. 아니 그러니까 자범들은요 누가 항소하냐 하면 죄인 피의자가 항소를 해요. 검찰이 항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은 안 해요. 피의자가 항소를 하니까 징역 2년 받은 게 1년, 집행유예 1년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님이 시위하다가 일반교통죄로 다 들어갔는데 1심에서 무죄를 내렸어. 검찰이 항소를 해. 나 억울해. 그러면 이거 제대로 판단해줘. 그러면은 무죄보다 더 높은 형이 나와요. 당연히.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자, 그런데 이번 이재용 건은 이 판사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재용 변호사, 특검 다 항소할 거 아니야. 예. 2심에서 해. 싸워. 난 모르겠어. 이렇게 자빠진 거야. 그러면 어차피 둘 다 항소하거든요. 예. 오늘 변호인단하고 특검에서 둘 다 똑같이 항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재밌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2심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이놈의 죄를 5년 이하로도 내려줄 수도 있고요. 이 죄를 12년을 때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지금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2심의 상황이. 그런데 2심의 상황이 그때는 정말 정치적인 어떤 국민들의 의견과 여론과 정치적인 이슈와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지지율과 이런 모든 것이 영향을 끼치겠죠. 몇 달 뒤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상고를 해요. 둘 다. 특검하고 변호인단하고. 그럼 대법원 올라가요. 예. 그럼 대법원 올라가면 양승태가 나가고 난 새로 들어온 대법원장이 그걸 진두지휘를 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재용이는 정말 이번에는 시간 끌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박근혜를 포함해서 대법원까지 간다면 아마도 특검이 구형한 거에 조금 더 가까워질 거다. 1심보다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근데 거예요. 그거는 우리 명종 씨가 너무 순진한 나이브해?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씨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재용이 일반 자범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일반 검사가 기소한 게 아니에요. 국민이 수백만 명이 나와서 탄핵했고 그 탄핵에 의해서 특검이 만들어졌고 그 특검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근데 재판부가 아까 정치적 얘기라고 했는데요. 법이 위입니까 정치가 위입니까? 법이 위죠. 정치가 위입니다. 아니 원래 논리적으로는 정치는 법이 위예요. 정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장하는 게 정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면 얘기 봅시다. 그러면 이재용과 박근혜와 국민와의 관계는 이중적 지위가 있어요. 정치적 관계가 있고 법률적 관계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법률적 관계와 정치적 관계가 이해 상충될 때는 정치적 관계가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판사는 들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니 사회가 그래요. 예를 아니, 들면 사회는 제가 그런데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판사는 그렇게 아니요, 생각 안 한다.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드려볼게요. 노사가 협의를 하면요, 이 법이 잘못됐으면 노사 협의로 법을 개정해요. 이건 정치적 행위예요.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에서 법률안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한다는 겁니다. 국회 입법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적 정서에 의거 법을 개정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판사는 정확하게 이 보세요. 뇌물죄, 특가중 횡령죄, 재산 도피죄, 해외 도피죄,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죄, 그다음에 국회 위증죄. 위증죄까지 전부 유죄를 판결을 했는데 그 문장이 굉장히
엄중하고 그렇죠. 굉장히 정치적이었고 국민적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판결만 그렇지 않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판결을 어떻게 내리는 거냐면 이 판결은 그동안에 삼성한테 얼마만큼 장학금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 판사들이 지금 이 대표 재판부가 고등 법원의 부장판사 출신이었다면 정관예우도 있었을 거다. 저는 분명히 고소당하도 말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지금. 정관예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사회적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구속이 된 상태. 그리고 430억 중에 300억이 넘게 유죄로 인정됐어. 아까 제가 말했던 5가지의 모든 범죄가 유죄로 판결이 됐어.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요, 종신형이에요. 네. 바로 종신형이죠. 저 같아도 종신형 네. 때려요. 이게 미국에서, 일본에서, 유럽에서 발생됐으면요. 네. 가명 없는 종신형. 네, 종신형이에요. 가명 없는 종신형. 종신형이에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만 유독 최하위 법령을 때려놓고 온갖 언론들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삼성의 수치, 삼성 역사의 최초로 실형사라. 그렇죠. 삼성 일가 뭐라 그러죠? 삼성 일가 충격에 빠져. 뭐 이런 개같이 빠지면서 온갖 삼성의 그 의견들을 지금 표출을 하면서 마치 이게 삼성을 타격을 입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열받아서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이 싸움은 삼성이 있잖아요. 승계 구도를 이재용이한테 넘기냐 마냐의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근데 이 판사 개새끼가 이거를 명문화 시켜줘 버렸어. 5년으로. 그리고 5년을 받고 나면 이재용은 총수로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숱한 모든 예산들 신민이 국가 화내지 말고. 국가 예산들을 다 죄를 저지르고도 그다음에 당시 5,400억 이제 기억이 정확히 납니다. 국민연금 5,400억을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편법 승계를 했는데 도와주고 죄를 5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3년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3세대 총수 승계 구도가 마무리된다면 오케이 씨발. 굉장히 싸게 총수가 승계가 구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세금만 우리 내고. 사회는 그래 그 정도 죄 받았으니까 이제 총수로 등극이 되는 거. 이 3년 죄도 아닙니다. 얘 나이 이제 65년생이에요. 네. 68년생인가 될 거예요. 65년생인가. 그 이 젊은 아이 3년 벌써 7개월 살았어요. 5년 깎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리고 아까 명종 씨가 얘기했지만 대법원은요 2심의 판결이 하자가 있는지만 봐요. 맞아요. 예. 심리를 하지 않아요. 예. 문구만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2심 판사가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뭐 3년, 집행유예 5년 뭐 이상 없다 그러면 망치 때리면 끝이에요. 아무 대법원이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예, 그리고 대법원은 합의제기 때문에요. 과반을 넘어야 되는데요. 예. 이 과반에서 삼성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변호사만 100명입니다. 그죠? 변호사만 100명이에요. 100명의 입학이 넘는 변호사들이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더해지죠? 박근혜 변호사가 더해져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이재용이 같으니까. 낮게 떨어져야 예. 희망이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이 합공작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1심의 판사에 제가 분노한 이유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얘는 정말 그거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을 한 거 맞아요. 네, 저는 이게 징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형 기준의 최하위로 때렸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법원 행정처에서 이 양형을 때린 이유를 전 조사해야 된다. 내사해야 된다. 법원 분명히 행정처가 그걸 하겠습니까? 양승태 체제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양승태 체제 하에 있는데 안 될 거고요. 자, 환기하는 의미에서 하나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심으로 올라갔을 때, 항소심으로 올라갔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잠깐만 좀 예측을 해드릴게요. 신비님은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막 지금 열폭하셨는데, 자, 이재용의 그 1심 재판부 판사가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서 이재용은 갖다 바쳤을 뿐이야, 뇌물을. 그래서 소극적 뇌물죄야.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자, 이거는 어찌됐든 같은 1심 내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어요. 이 박근혜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판사에도 자기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해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만세를 부르고 자빠진 거야, 판사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왔는데 박근혜 재판에 과연 이
이재용의 재판 결과가 판결문이 박근혜 재판에도 그대로 가요. 법적인 효력이 있게. 그래서 그쪽 판사들도 판단을 해요. 그랬을 때 박근혜의 죄는 지금 나올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박근혜의 죄가 무거워진다는 의미는요. 그리고 여기 박근혜 재판이 끝나지 않은 10월에 1심이 끝날 예정인데 끝나지 않았지만 이 1심이 끝났을 때 나오는 모든 증거들을 보면 자 2심에 올라왔을 때 이재용 측은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사실은 없어요. 나 무죄야라고 지철할 증거가 별로 없다고 이재용은. 그런데 특검 측에서는 박근혜 재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재판 결과가 증거로 다 들어가요. 이재용 재판에. 네.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엔 오히려 2심에서 항소심에서 한 10년 가까운 형이 이재용한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증거 목록을 집어넣는데 그렇게 안 나왔다고 했을 때 대법원에 올라가면 대법원에서는 그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라든지 증거 능력이 있었는데 채택을 안 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정서하고 안 맞고 이게 너무 가볍게 이게 그렇죠. 이렇게 예. 내렸다는 거는 이렇게 정말 몇 시간이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사태를 볼 때마다 과연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무력감 같은 걸 느껴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명박이 당선되던 그 순간부터 도대체 그럼 나는 이명박을 타도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나마 뭐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피를 토할 정도로 글자 그대로 피를 토할 만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싸웠었거든요. 그러면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한 게 저는 삼성에 대해서만은 철저하게 그 불매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아, 불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 무기력한 게 뭐냐면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이슈해서 기업만 80개가 넘고 반개 회사, 그러니까 뭐 한솔재지나 뭐 CJ나 이런 신세계 그룹이나 반기 회사까지 치면 대한민국 안에서 삼성의 권력 그 소나기 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 중에 삼성 로고를 달고 있는 건 딱 하나 있는데 제가 구입한 게 아니에요. 선물 받은 거예요. 세탁기 하나.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노트북 하나도 지금 애플 걸 쓰고 있거든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삼성 그 부품이 최소한으로 들어간 제품이에요. 이게 메모리 외에는 메모리만 삼성 거예요. 플래시 메모리만 삼성 거고 나머지는 삼성 게 단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국내에서 그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피할 방법은 없는데 우리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진짜. 백색 가전 하나라도 안 쓰는 거. 삼성 아닌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 돼요. 핸드폰 하나라도 그렇죠. 삼성 아닌 다른 제품을 쓰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삼성, 그러니까 이재용 뭐 개새끼 욕할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실천할 때 삼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주주만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떤 만평에 있더라고요. 그 삼성 이재용의 재판을 바라보는 풍경 해가지고 삼성 TV로 보면서 삼성 노트북으로 삼성 핸드폰으로 그리고 삼성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를 마시면서 이재용 재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만든 모습들이거든요. 이게 누구도 그러니까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생활 속에서 그런 거 따지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래도 이재용이 지금 이렇게 그 신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대 맞아야 될 거 한 두세 대만 맞고 지나가면서 앞으로 이재용이 하나의 선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규모의 이 정도의 비리는 이 정도만 우리가 추려를 하면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메모를 한 건데요. 네. 그 얘기를 좀 깊게 해봐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제가 이제 화가 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게 미국 법정이었으면 25년형이었다고 하네요. 네. 네, 결과들이 쏙쏙쏙 나오고. 그런데 제가 아까 엑셀로 검사를 해봤다고 했잖아요. 기준안을 넣어서. 근데 17년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전문가들 얘기 나온 게 최소 1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한국 재판 형량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특검이 국민을 대신한 특검이 12년 정도를 때렸으면 저는 국민적 정서는 7년에서 10년 사이였다고 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정도면 저는 용서해 네.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왜 5년이 제가 분노를 하냐면 대법원 아니
고등법원에서 반드시 형량이 될 거고 이것이 최순실과 박근혜한테 형량의 기준안이 된다는 게 아까 그 얘기. 첫째 이 기준안이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국민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세기의 재판이라고 했던 이유는 국민이 분노해서 재판해라 해서 한 거예요. 네. 국민 재판이라고 네,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화를 내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433억 대의 횡령 뇌물 뭐 등등 뇌물 그런 아까 거죠. 말씀하신 예. 대로 그게 기준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판결이 되면 네,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 대기업들의 노하우. 그렇죠. 노하우가 돼버린 거. 아 예. 그러면 적어도 수십 조를 넘는 거를 또 하려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예. 기준안이 돼버린 거고 예. 앞으로 젊은 판사들의 판결하는 기준안이 돼버릴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다. 예. 맞아요. 예. 세기의 재판에서도 5년인데 뭐 예. 씨발 3년 이렇게 된다는 예. 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 무서워서 제가 지금 화를 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것은 박근혜의 재판의 형량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보세요. 지금 그거는 제가 조금 신비님 진정하세요. 그건 조금 다른 문제. 아니 대한민국 재판부가 사법부가 있잖아요. 이게 국민적 정서를 완전히 외면하고 국민의 재판부가 아니고요. 돈과 권력의 재판이라는 걸 증명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법부를 믿죠. 문재인 대통령이 됐고 인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막 아름다운 나라가 막 만들어진 것 같죠. 문재인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 게 누구죠? 관료주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을 다 불러놓고 당신들 원하는 다 해주겠다고 했어. 근데 목포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유가족 못 들어가요 아직도. 항해 못 들어가요 아직도. 그러듯이 법원에서 대통령이 지금 인치를 통해서 모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고 하물며 행정직 공무원들도 모든 적폐를 지금 청산하겠다고 지금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적폐를 해소하려고 지금 법안까지 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무부는 뭐 했죠 지금? 제가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법무부 행정처장이란 사람이 오히려 지금 반기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과연 사법부가 박근혜는 안 될 거다? 박근혜 중죄를 물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짜고 친 고스톱이에요. 분명히 이 문제를 국민이 이 판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국민을 우롱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롱한지 아세요? 재판을 공개재판인데 원래 원칙이 중개를 불허한 것부터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판사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재용이 쉽게 말할게요. 법률 용어 안 하고 이재용이 상처받을 권리와 국민이 알 권리를 권익을 비교했을 때 공공성을 비교했을 때 이재용이 더 크다. 이재용 상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런 개 같은 판사가 판결을 내는 거 뻔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측했잖아요. 방송에서 어제 그제 방송에서. 김진동 판사님. 네. 기획관리. 정말 제가 좀 화가 많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큰 소리 쳐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나서지 않으면 2심에서 제가 볼 땐 풀려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지금 2심이 사실은 올해 안에 끝나요. 올해 안에 2심이 3개월 안에 지금 해야 예, 올해 안에 2심이 끝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면 그런 상황이라 이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은요. 삼성을 불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어쨌든 삼성에 대한 체질 개선과 정신 차리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이재용 재판에서 가장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다시 목소리를 키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새로 임명될 예정인 대법원장에 대한 그 임명을 빨리 하루속히 하라고 촉구하는 것과 그리고 사법부와 이재용, 박근혜에 대한 그 우리의 분노를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판사들이 그걸 들을 수 있게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쟤네들은 또 자기들만의 리그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게 가장 사실은 신비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한테도 같이 하자는 이유는 뭐냐면 2심 재판부가 합의부거든요. 세 사람이 해요. 주심 있고 양옆에 둘이 있어요. 이거예요. 2심 재판부가 미쳤다고 1심보다 무겁게 안 때리는 게 관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들이 무슨 뭐 막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고 야 1심 잘못돼서 7년 팍 때리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5년을 유지하려면 예. 유지하려면 예. 그 갭만큼 시민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서명도 하고 예. 그렇죠. 시민들의 시위도 목소리가 하고. 제일 필요해요. 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정치권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차라리 5년보다 더 적게 받았으면 확 엎어버리고 광화문 나갈 수 있었는데 예. 그렇죠. 예, 좀 아깝기도 아니 하네요. 좀 많이 나왔어요. 예. 진짜요. 오늘은 만약에 3년에 집행유예 5년 떨어졌으면 가서 법원을 엎었죠. 그런데 절묘하게 판사가 제가 아까 줄타기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줄타기 한 겁니다. 자기는 자신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해놓고 손을 탁 털어버린 거야. 자, 그런데 우리 박근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재용이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소극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작은 형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박근혜는요, 그러면 최소한 적극적이지는 않아도 뇌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이 되면 이게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잖아요. 1억 이상이면 최저 형량이 10년부터 시작해요. 뇌물을 받은 게 유죄가 되면 기준 1억 이상이면 10년부터 시작이야. 무기징역까지. 그래서 박근혜는 이 뇌물죄만 유죄로 성립을 우리가 시키면 박근혜는 기본 10년 이상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밀어놓으시고 이제 이재용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박을 해야죠. 길거리건 SNS건 목소리를 높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열받는 이야기를 살짝 해보면요. 오늘 이재용 구치소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네. 가서 이제 구치소 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해요. 규칙적인 모범생. 운동을 하고 예. 식사도 아주 잘하고 걔 원래 있고요. 시키는 건 잘해요. 아마 범생이.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지 되게 궁금한데 오늘은 긴장을 해서 속이 좀 안 좋다고 약도 타갔다고 하고요. 석방에 대한 희망이 좀 있어서 5년 실행을 선고 직후에 얼굴에 옅은 미소. 그러니까 그 표정 봤어요. 예. 그리고 재판 도중에 계속해서 립밤도 발라주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요. 자, 우리 이 승계 문제, 삼성전자와 그 제1모직권 승계 문제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속을 내막을 파보면 이것도 마타도어일 수도 있는데 이재용이는 반대했는데 그 가신들이 밀어붙였대요. 그러니까 이재용이는 자기는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됐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법원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이 바보론. 예, 그게 아, 바보론인데 그렇죠. 바보론 바보론. 때문에 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그 웃음 띄었다 그러는데 이재용이 걔는 특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도 때도 가리지 못하고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얼굴에. 참 안 됐어. 예, 끝나기 전에 이렇게 외신에서 다뤘던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내용은 다 굉장히 드라이하게 팩트만 전달하는데 이재용의 직책을 어떻게 표현하냐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CNN도 그렇고 더 데팩토 리더라고 하거든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봐서 찾아보니까 보통 로이터에서는 바이스 체어맨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부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데팩토 리더는 실질적 리더. 그러니까 사실상 리더. 실소유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이름이 아니라 부회장이잖아요. 우리 그 영어로 해도 바이스 체어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실체를 표현하는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직책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옛날 표현을 쓰나 봐요. 신기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 재판으로 있어서 가장 우리가 지금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잡아가는 건 이유 뭐냐면은 총수가 되기 위한 과도 기적을 밟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총수로 옹립해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뭡니까? 삼성을 해체하자는 건데 오히려 탄탄한 총수를 만들어주고 있는 꼴이 돼버렸다. 그게 지금 1심 재판 결과에 암울한 현실이다. 네. 신민님 말씀이 좀 와닿는데요. 삼성 가족, 지들 가족끼리도 이 정도는 겪어줘야 예. 진정한 의미의 총수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도 그렇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운동권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감옥 좀 갔다 와야 실제로 인정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밖에서 잠깐 무슨 다른 일 보는 사이에 열띠게 토론들 하시거든요.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해서 저 어제 진짜 잠 못 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샤워를 하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샤워. YTN 김어준의 누수공장, 뉴스공장 사워 샤워를 하고 우리 모두 사원 YTN하고 나가야 됩니다. 연합을 켜고 컴퓨터를 켜놓고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죠.
분위기가 있었는데 초단위로 전 흥분을 했어요. 페북을 보면 알겠지만 초단위로 이제 글을 올렸는데 어쨌든 나중에 조목조목 얘기가 되겠지만 과정에서는 이게 무기징역인 거야. 씨발 굉장히 흥분되더라고. 그럼요. 다 유죄 인정됐잖아요. 예. 그것도 뭐 1억, 2억도 아니고 막 70억씩 인정되는 거니까 예. 한 방에 훅 가고 막 기준안 찾고 막 인터넷 한쪽에서는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안을 보니까 최소한 15년 이상은 나와야 돼요. 예. 예, 인정을. 예. 그런데 갑자기 5년을 띡 때리고 더 이제 황당한 것은 임원들 2명이 사실상 이제 풀어준 거거든요. 집행유예로. 예, 집행유예로 풀어졌죠. 예.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표 변호사 막 뒤져봤죠. 이력을. 그러니까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더라고요. 대표 변호사가. 아, 그러면서 붕괴되면서 역시 대한민국 사법부는 안 돼. 우리가 전에 방송에서 그 누구죠? 김수영 대법관인가요? 네. 처장, 행정처장. 예. 아, 행정처장이요. 그 양반 엄청 씹어댔잖아요. 건방지고 싸가지 없다고. 그 양반한테 이거 물어보고 싶어. 이게 기준이 안 맞아요. 법원 기준이 안 맞다고. 지금 기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번 두고 봅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박근혜의 3년에서 2년 정도에서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때릴 목적으로 이미 짜여진 각본이 아니냐. 예. 지금 여기까지 지금 그럴 수 화가 있죠. 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판결문에도요 수동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수동적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네. 뇌물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판사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장발장은 뭐 빵 하나를 훔쳐도 똑같은 징역을 받고 수백억을 훔쳐도 받는다는 게 저는 이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업인들 관점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시각이. 돈의 액수로만 말아볼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회 공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는 건데 결국에는 사실은 이 판결은 그게 사실은 5년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재용한테 준 일종의 면죄부 같은 거라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사회적 분위기 봐가면서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가 좀 많이 사그라든 시점 정도에 가면은 감경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있지 않아요. 지금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설들 중에 현재 5년을 때려놓고 3년 정도로 더 깎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법대 나오신 명정님. 아, 이거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용어 써갈 필요 없고요. 판사가 정상 참작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5년이면 2심에 가면 2심 판사가 마음에 먹기에 따라서 정상 참작, 그 사회에 미친 공헌, 신비님 얘기한 대로 그거에 따라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서 감형한다. 그러면 2년 반이 되는 거예요. 2년 6월. 그러면 2년 6월 더하기 집행유예 5년. 그러면 끝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꺼내면 제가 이제 이쪽 분야는 또 전문가잖아요. 2심에서는 1심보다 높게 나올 확률은 거의 99.9%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반드시. 특정한 사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1심의 판결에 대한 보통 애우를 하기 때문에 2심에서 형량을 높게 나오게 하는 경우는 거의가 없어요. 99조 100건 중에 한두 건에 불과한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대표 변호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일단 이 판결이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삼성이 과거에 했던 짓이 어떤 거냐면 SK도 마찬가지, 대기업들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2심 재판이나 3심 재판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대적인 광고를 하게 됩니다. 막 10만 개 일자리 창출, 뭐 사회 뭐뭐의 공헌, 그다음에 삼성이 이 뭐죠? 재단 같은 거 만들어서 뭐 결식아동 10년 예를 들면 10년간 뭐 이게 책임져. 이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시켜요. 그러고 나서 2심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런 걸 때리죠. 그럼 판사가 사회에 굉장히 지금 공헌도가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회사 다른 방송 이제 이 삼성 측의 방송 삼성을 이제 옹호하는 방송에서는 경제 위기설을 막 터뜨리죠, 한 곳에서는. 그러면 지금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지금 삼성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막 분위기를 잡고 예. 또 한쪽으로는 오너 일가한테는 사회적 공헌을 굉장히 하고 있구나 예. 이런 분위기를 잡아주면서 2년 정도를 확 때리거나 또는 5년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4년을 유지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2년 5개월 정도 때리고 집행유예 3년 때려버리면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요. 네. 그 대법원 지금 2억씩 길거리에서 3번인가 4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검찰 주장이 길거리에서. 예. 근데 길거리에서 검찰이 몇 월 몇 시에 돈을 받은 거를 증명 못했어요. 예.
핸드폰 다 깔 수 있고 예. 이 길거리에서 이거 CCTV 다 CCTV 있고, 갈 수 있는 예, 못해서 한 예. 군데도 못했단 예.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걸 못했으면 이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를 밝혀야 돼요. 통장 예. 추적해서. 예. 그것도 못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어쨌든 돈을 받은 거라고 그렇죠.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게 예. 유죄 판결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용과 박근혜가 독대를 했는데 이걸 밝힐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보면 네. 판사의 상상력이 드러나는 게 음. 원래 판사가 해야 되는 원래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음. 고발이 접수가 됐고 심리를 진행했고 증언을 들었고 그 증거들을 다 확인했고 해서 그 법리를 따져 보아하니 이 정도 형량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왠지 이제 블럭 쌓기 놀이를 한 것 같은 느낌 있죠. 주고 싶은 형량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범죄 혐의들을 쫙 늘어놓고 여기서 얼만큼 이렇게 조정했다는 느낌. 그래서 똑같은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국외 그 재산 도피인가 하는 그 죄 그게 총액에 나눠서 총액보다 작은 금액은 일부는 유죄고 일부는 무죄고 이렇게 그렇죠. 그, 예, 네. 일부 유죄 찢어놓은 판결을 거죠. 예, 했거든요. 예. 그 거기에서 원래 최소 형량이 10년이 돼야 되는 거에서 그 결정적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 그 그렇죠. 부분에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판사가 주고 싶은 형량에 맞추기 위해서 블록 쌓기처럼 이렇게 조절을 했다는 느낌밖에 안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제가 한명숙 총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는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는 전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재용과 박근혜에는 증거가 있어요. 안종범의 업무 수첩에 나와 있어요. 예. 자세히. 예. 그리고 그 업무 수첩대로 일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과가 안정법 수첩대로 돼 있고 그 수첩에서 독대에서 나온 얘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유죄가 된 겁니다. 예. 그죠? 예. 확실한 유죄인 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뇌물죄와 관련해서 이 정도 완벽한 증거가 나오기가 더 어려워요. 쥐가 불지 않는 이상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렇죠. 뇌물죄가. 예. 뇌물죄는 자수하는 경우 없어요. 네, 특히 현금으로 줘버리면 추적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뇌물죄는 대부분 정황 증거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죠. 예. 정황 증거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하다 그러면은 뇌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그래서 안정법 수첩에서 이게 지금 유죄가 된 겁니다. 그나마. 그러면 이게 유죄가 됐으면 적용이 돼야 되고 그 적용대로 형량이 정해져야 되는데 예. 형량은 그렇죠. 전혀 자, 이거 우리 이번 정말 재판 화가 납니다. 진짜. 이번 재판에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읊었던 그 말씀들을 한번 복기를 해봐야 돼요. 한번 해보죠. 예, 해보세요. 이분이 그 말씀하신 그 아주 굉장히 빛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판사님이. 우리 국민은 헌법상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권한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리라 기대한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합법적이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통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 집단의 정경유착이란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실이란 점에서 신뢰감과 상실감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삼성을 대표하는 임원이란 점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적극적, 명시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공여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이 삼성 승계 작업 있죠.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제일모직과 삼성전자를 합병하는 이 작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재용이의 사익만을 위한 뇌물 공여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판사가. 그러니까 판사의 인식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박근혜라는 사람의 대통령이라는 그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공포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사람을 시민들이 들러 엎은 거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찬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도 니네 편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같은 논지를 피는데 두 번째로 이재용에 관해서는 결정적으로 이재용은 수동적 뇌물 공여를 했어. 즉 박근혜가 압력을 행사해서 그 압력에 벗어날 수 없으니까 뇌물을 준 거야. 준 거는 맞는데 이재용이가 적극적으로 나선 거는 아니야라고 면피를 하나를 줘요. 두 번째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이재용이의 사익을 위한 거는 사익만을 위한 거는 아니야.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와 예. 이 수동적 공여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예. 수동적 공여. 예. 제가 주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체적으로 했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문 안에서도 네, 말이 판결문을 제대로 썼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횡령에 300억 원 미만일 때 5년 이하, 4년에서 7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봅시다. 횡령죄가 지금 67억이 인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67억이 인정되면 최소 이게 5년에서 8년 정도는 법원에서 징역을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횡령액이 50억 이상이면 최소 5년 이상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최소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7년 정도는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산 국외 도피 이게 굉장히 큰 죄인데요. 이게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어요. 예. 10년 이상. 근데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이에요. 예. 기준안이. 근데 67억이에요. 지금 이재용이. 67억이면 이게 무기징역을 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은닉과 관련해서도 지금 유죄가 판결이 됐습니다. 은닉과 관련해서도 50억 이상 은닉이면 무죄 판결을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요. 법정 기준이. 그다음에 국회 청문회 이중도 4년 이하에서 10개월에서 2년 정도를 기준안으로 때리고 있는데 이거는 재질이 약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재질이 안 좋았거든요. 국회. 예, 핵심적인 걸 몰랐다고. 그렇죠. 했죠. 몰랐다고 했기 예, 때문에 예.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합쳐보면 7년 정도 나와요. 예. 기준안대로. 아니 예. 그거는 그 지금 더 하시는 신비님이 말씀하시는 건 착각하시는 게 미국에서예요. 미국은 각각의 죄를 다 더해버려. 그러니까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라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다 감안해서 특검이 12년을 때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보통은 12년이면 보통 10년 정도에서 7년 정도 사이가 그렇죠. 기준안에 나온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었단 말이죠. 그 정도 상식을 갖고 있었죠. 예. 그러면 7년 정도를 1심에서 때려주면 2심에서는 5년 이하로 못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5년이 굉장히 이제 심리적 선이란 말이에요. 예. 5년에서 우리가 지금 길들여 있고 한 3개월 후에 2심이 시작될 거거든요. 이제 2심이 고등법원이 한 3개월이나 4개월 안에 끝날 텐데 이 정도 가면 온갖 삼성이 물타기와 법원이 정당화를 내 주장하면 5년이 무너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최종 확정 판결이. 예. 여기에서 굉장히 지능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형량을 정확히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 이제 가서 2심 가서 적어도 2년만 낮춰줘도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벌써 7개월 살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총수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보면 한 75% 정도면 사면해줘요. 절반에서 사면하는 경우도 많죠. 예,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이게 이제 재질에 비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청계광장에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 법원이 자본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워는 제가 아까 잠을 안 자고 목욕 제기하고 두 개를 틀어놓고 봤던 이유는 지금 뭐 법원이 아직은 개혁이 안 됐지만 나름으로 판사들이 자구책으로 다징식도 하고 대표 판사들 회의도 갖춰서 압력도 넣어보고 했지만 법원은 지금 바뀐 게 없다. 바뀐 게 없고 과연 그런 법원 판사들이 이재용의 용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서 굉장히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계속 5가지 모두 다 승마까지 그다음에 그 영재센터 및 재단 이것도 유죄였었어요. 그리고 이게 금액별로 조목조목 다 판사가 읊었어요. 예. 그래서 와 굉장히 센데 사법부가 바뀌었나? 예. 근데 판결 마지막 형량에서 그냥 맛이 가버린 거죠, 제가. 근데 더 이제 화가 나는 것은 최희성 장충기도 4년이에요. 10년씩 때렸는데 6년을 깎아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박상진하고 황성수는 집행유예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 황성수와 박상진과 장충기, 최지성이 지금 이재용은 떠나서요. 최순실과 박근혜하고의 이선과의 관계에서 2심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란 말이에요. 가지별로. 지금 이게 원래 이재용이 뇌물죄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둘이 독대를 했어요. 독대를 했는데 이 독대에서
정유라 말 사주면 내가 너 얼마 줄게 이렇게 얘기가 오간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뇌물죄는 원래 증명이가 어려워요. 한번 봅시다. 그 한 전 총리가 1억 5천 까지 갔을 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면 어떻게 되는 그거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대법원 파기환송은요 1심 후에 2심에 대한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던 건 그러니까 2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면 그게 2심으로 가는 건지 1심으로 2심으로 가는 거 거야. 2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2심에 대한 파기환송이거든요. 예. 이거 너희들 이거 잘못했어. 예, 예. 2심이 한 거에 대한 불만을 상고하면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이게 눈치를 보는 거는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은 누가 봐도 삼성 눈치를 보니까 지금 이런 판결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지율이 관건이라고. 여기에서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빠지기 시작하면 법원이 다시 삼성 쪽으로 더 기울 수밖에 없다고. 그럴 수 있어요. 예. 앞으로 이제 관건이 1년이 채 안 남았어요. 내년 지방선거까지인데 그 정도까지가 그 대법원 아마 판결이 끝나는 시기일 거예요. 그 이전에 끝납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좀 얘기해 줘봐야 될 게, 자, 우리 1심이 이제 이재용만 예를 들게요. 이재용이 징역 5년이 나왔어요. 이 5년이 나온 이유는 1심 재판부가 이재용의 해외 재산 도피, 해외 재산 은닉죄에 대해서 감량을 해준 거예요. 감형을. 검찰에서 특검에서 제시한 구형. 네. 구형량 12년 안에는 그 특검이 요구하는 거는 해외 재산 은닉 이게 10년 이상의 형을 처할 수 있는 형량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판사는 그 중에 일부는 은닉한 거 아니야, 말산 거, 은닉한 거 아니야라고 빼고 하다 보니까 형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기준 형량을 잡는 그 기준을 어느 형량에 잡느냐인데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에는 그 피고인이 갖고 있는 죄 여러 가지 죄가 경합을 하면 그 죄 중에서 죄들이 다투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잡고 예. 그리고 나머지 죄가 다 유죄를 받건 뭐건 예. 하나라도 유죄를 받으면 그 제일 큰 죄에서 그 죄에 플러스 50%를 하는 게 기준이겠죠?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기준이에요. 그거는 법이 아니고 이 사람이 살인이야. 법원의 기준. 죄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예, 여러 죄가 경합한다고 예, 해요. 예, 이거는 예. 이제 법률 용어로 경합법인데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이재용 복잡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길에 옆집 사람이 도둑이야 소리 지르니까 이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예. 그러면 재판이 들어갈 때는 살인과 그다음에 절도와 예. 주거침입과 여러 가지 죄가 이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경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건 살인이거든요. 예. 10년 이상의 징역형 예. 사형까지예요. 살인은 무기징역이나 그러면 10년 기준으로 봐요. 근데 여기에다가 다른 죄들이 다 유죄를 받았어. 그러면 10년에다가 플러스 5년에서 50% 해서 15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거예요. 선고할 수 있는 거예요. 법원은 시스템이. 그러면 이재용 5년은 말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원이 가장 결정적으로 특검에서 구형을 했던 죄 중에서 가장 무거웠던 죄 예. 기준을 잡는 죄 있죠. 그게- 해외 재산 은닉, 예, 국외 재산 도피인가? 예. 국외 재산 도피 요 부분을 예. 10년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특검은 판사는 이거를 10년이 아니라 약 한 5년 정도로 잡은 거예요. 5년이나 4년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그런데 말산 거는 무죄라고 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양형 기준을 삼고 형량을 선고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래서 이게 자 요렇게 지금 이제 나왔어요. 이건 엎을 수 없어요. 1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나왔으면 이게 그럼 그 다음에 2심으로 가잖아요. 항소로 가면 고등법원으로 가요. 그 2심으로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신비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우려되는 거는 재판관이 이건 그래도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고 하니까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깎아주는 경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대법원으로 갔을 때 과연 대법원장이 관할을 한 대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는 그 차후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이제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짚어보자고요. 뇌물 공여죄가 1억 원 이상이면 5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기본으로 형량 기준이 법원의 형량 기준이 2년 6개월에 3년 6개월을 때려요. 기본으로.
기본은 이게 그 기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네. 저 법원에. 그런데 한번 봅시다. 뇌물 공여죄가 이재용이 유죄 판결을 났고요. 예? 유죄 네. 판결이 났어요. 네. 그것도 16억인가 됩니다. 16억이 아마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갖고도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형량을 5년 이하로 깎기 위해서는 지금 기준안이 감경 기준안이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법원이 징역 5년 선고했습니다. 징역 5년은 특검이 구형한 12년에 비하면 턱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 나중에 하고 반응은 정말 가지각색이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재용 무죄 선고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선고 전부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로 TV 생중계를 못하게 했다라든지 그런데 그 효과 때문인지 어느 한쪽에서는 실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환호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일단 반응이. 그리고 이제 왜 유죄냐 무죄냐를 판가름할 때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유죄를 주니까 와 했는데 이상하다 뭔가 찝찝하다 해서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어찌 됐건 징역 5년 실형은 삼성 일가가 처음으로 받는 실형이라고도 하네요. 일단 1심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CNN이라든지 외신들이 실시간으로 가장 먼저 탑으로 보낸 기사도 삼성 이재용의 재판 결과를 가장 탑으로 보도했다고 해요. 그 위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애국인의 시각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자본주의가 안착된 나라에서는 네. 총수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그 총수가 가장 자본주의에서 죄가 나쁜 뇌물 공여죄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고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이재용 재판의 사법부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저는 봅니다. 양승태 체제 하에서 1심 재판관들이 갖고 있었던 시대가 요구하는 이 엄중한 책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담감 플러스 양승태 대법관 체제의 그 사법부 상층에서부터 내려오는 알게 모르게 내려오는 그러한 느낌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 1심 재판관들이 그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 나온 게 이재용 5년 징역형을 선고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용을 포함해서 피고인들이 정확하게 25%의 구형된 형량의 25%의 형량을 선고받았어요. 다 삼성 관계자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많이 적은 분량의 그 형량을 받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재판관이 아예 시대의 요구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집행유예형을 때리거나 그러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저는 눈에 띄고요. 아울러 이재용에 대해서 이 정도 형이면은 항소심에 가서도 이 정도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대법원장이 다음 달이면 바뀌니까 대법원에 상고가 들어가면 아마 대법원에서도 이 정도보다 아주 많거나 아니면 깎이는 그래서 자기가 인사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 정도는 아닐 거야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판사가. 예, 그 다른 분들 총평 느낌만 얘기해봐요. 저는 이재용 선고 뉴스를 보자마자 바로 삼성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임원들하고 떨어져서 평사원들끼리만 생활하고 있는 친구였고 한 친구는 임원들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는 친구였거든요. 둘 다 욕을 하고 있어요. 임원들도 욕을 하고 있고 평사원들도 욕을 하고 있는데 임원들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형량이. 실형으로 특히나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 말고 다른 그 장충기 실장을 비롯해서 그 임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동료의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판사가 미친놈이다 하면서 열불 내는 임원들이 있는 한편 평사원들은 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 지금까지 벌어진 사태에 비해서 좀 너무 빈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게. 야. 판사한테 욕한 놈 데려오세요. 모차님은? 저는 그 시간에 딱 은행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트위터나 이런 데서 막 들끓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전혀 관심이 없는 이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돈이 많으면 사실 오늘 그 삼성 이건희 동영상 배포한 사람이 4년 정도의 그 징역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재용은 5년 받았다는 게 저는 그거에서부터 아 이거 정말 무죄 무전유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저는 그 사무실에서 어제부터 잠을 못 잤어요. 사실 지금 굉장히 왜요? 피곤한데 왜요? 이재용의 재판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또 이후에 박근혜 형량에 미칠 영향이 바로